비가 내리는 결혼식 날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당에 모인 하객들 사이로 검은 우산들이 숲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수경은 검은 한복 치마를 입은 채 형형색색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 떨리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가슴이었다. 언니, 왜 그래? 웃어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남동생 민준이 웃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수경의 입가에는 미소가 스며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년째 사랑이라는 감정을 포기한 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아이와의 이별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 그 후로 연애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 가족의 기대 속에 묻힌 채로. 결혼식은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의 신부, 예슬이가 하얀 한복을 입고 들어서자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전통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산초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수경은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런 게 사랑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쓸쓸한 바람이 불었다. 민준은 항상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사업가로 성공한 동생, 이제 결혼까지? 반면 수경은 32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부모님의 시선이 가끔 무거웠다. 언니도 이제 슬슬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의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수경은 창가로 물러났다. 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멈췄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홀로 서 있었다. 젊은 여자, 20대 후반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수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는 누구지? 하객인가? 아니, 신부의 지인처럼 보였다.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우산 가져올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여기 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경은 주저없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안에 들어가요? 춥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이 뭐예요? 수경이 물었다. 수진이에요. 예슬이 친구예요. 당신은? 수경. 신랑 동생이에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이 수경에게 스며들었다. 수진의 손에 쥔 작은 선물 상자가 떨리고 있었다. 이 여자, 무슨 일이 있었나 수경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 자신처럼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비가 그친 마당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수진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경의 물음에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제 약혼자가 예슬이랑.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수경의 눈이 커졌다. 약혼자. 이 결혼식에서? 수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슬이의 대학 동기였다. 작년 직장에서 만난 남자, 준호와 약혼했다. 하지만 준호가 예슬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결혼식에서 그 사실이 폭로됐다. 아니, 폭로라기보단 수진의 직감이 맞아떨어진 거였다. 준호가 예슬이의 손을 잡는 장면을 목격한 후 수진은 무너졌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봐요. 포기해야 할까요?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수경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다. 그녀의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은비라는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다. 은비의 미소, 손길,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은비의 가족이 이사가면서 모든 게 끝났다. 이별은 죽음보다 아프다는 은비의 마지막 편지. 그 후 수경은 사랑을 피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픔은 지나가요. 하지만 사랑은 때론 다시 올 수 있어요. 수경의 말에 수진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수경은 오래전 잊힌 무언가를 느꼈다. 따뜻함, 그리고 위험한 끌림. 결혼식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한옥의 작은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수진이 웃으려 애썼다. 수경 씨, 고마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수경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마치 옛 친구처럼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카페를 운영 중이었다. 커피 향과 바다 냄새를 사랑한다고 했다. 수경은 서울 토박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공통점은 적었지만 아픔은 비슷했다. 민준이 다가와 수경을 불렀다. 언니, 어디 갔어? 부모님 찾으시네. 수경은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해요. 카페로 갈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할게요. 그날 밤 수경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수진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설레지? 그녀는 수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사랑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 포기는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경 씨, 어제 고마웠어요. 제 카페로 와요. 제주 녹차 라떼 쏠게요. 수진의 이름. 수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서울의 거리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카페는 홍대 근처 작은 골목에 있었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수진이 카운터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어요. 앉아요. 수경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가 여전했지만 오늘은 조금 밝아 보였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의 약혼자 준호에 대한 세부 사항. 그는 회사 선배로 처음엔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예슬이를 만난 후 변했다. 결혼식에서 준호가 예슬이한테 꽃을 건네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경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런 사람은 잊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접촉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경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은비에 대한 이야기. 그땐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깊을 줄 하지만 상처도 깊었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괜찮은 척하는 거 알아요? 나도 그래요. 카페의 창밖으로 홍대의 거리가 활기차게 흘렀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스트리트 아트. 수경은 느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수경은 수진의 카페를 자주 찾게 됐다. 녹차 라떼 대신 이제는 수진의 손맛이 담긴 제주 흑돼지 삼겹살 도시락까지. 집에서 먹어요? 건강 챙기라고 오수진의 배려가 수경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직장에서의 피로, 부모님의 잔소리. 모든 게 수진과의 대화로 녹아내렸다. 어느 날 카페가 문을 닫을 무렵 수진이 말했다. 수경 씨, 산책할래요? 한강으로 수경의 심장이 뛰었다. 좋아요. 한강공원, 저녁 바람이 시원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걷는 연인들. 수경과 수진은 나란히 걸었다. 수경 씨, 나 준호랑 완전히 끝냈어요. 이혼 서류. 아니,
약혼 해제 수진의 목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수경은 안도했다. 잘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수진이 멈춰 서서 그녀를 보았다. 자유라.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그 순간 수경은 수진을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수경과 수진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주말이면 한강 산책, 평일 저녁엔 카페에서의 대화. 수진의 카페는 수경의 안식처가 됐다. 오늘 디자인 작업 어땠어? 수진이 항상 묻는 말 유수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피곤하지만 내가 기다려주니까 괜찮아. 그런 말들이 점점 친밀해졌다. 수경은 스스로를 탓했다. 이건 친구 사이야. 더 이상 가지 마.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어느 가을밤, 그들은 남산타워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수진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 서울 전체가 별처럼 빛나네. 수경의 시선은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타워 전망대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수진이 속삭였다. 수경아, 나 너랑 있으면 행복해. 수경아, 그 호칭이 수경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 나도 그래, 수진아.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손을 잡는 일이 잦아졌고 눈빛이 더 오래 머물렀다. 수경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주저했다. 은비와의 이별 후 그녀는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을 숨겼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부모님의 말이 수진도 비슷했다. 제주에서 자란 그녀는 보수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랐다. 엄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셨어. 하지만 난 몰라.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진의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수경이 가져온 핸드메이드 케이크, 수진의 제주 감귤 주스. 메리 크리스마스, 수진이 선물을 건넸다. 작은 목걸이, 은빛 별 모양. 너처럼 빛나.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진을 안았다. 가볍게, 하지만 오래. 고마워. 이게 사랑인가 봐. 그 말에 수진의 몸이 굳었다. 사랑, 수진이 물었다. 수경은 후회했다. 너무 서둘렀다. 그 후 며칠, 수진의 태도가 변했다. 메시지가 뜸해지고 카페에 가도 피곤한 미소만. 수경은 불안했다. 내가 실수했나? 결국 수경은 카페로 달려갔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다시 연락 왔어. 용서해달라고. 수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래서 너는? 모르겠어. 나 혼란스러워. 너랑의 이 감정. 나 처음이야. 동성애. 난 그런 적 없어. 수진의 고백에 수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도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진짜야. 그날 밤, 수경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걷다 울었다. 왜 또 이런 상처를? 그녀는 사랑을 다시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내일 만나자. 이야기할게. 수경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익선동의 한옥 카페에서 만났다. 전통 찻집, 따뜻한 녹차 향.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는 끝났어. 그 사람 사랑 아니었어. 하지만 나도 느껴. 이 감정. 수경의 손을 잡는 수진.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다. 그 겨울, 그들은 연인이 됐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끼며. 설날, 수경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준과 예슬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부모님이 수경을 보며 물었다. 언니, 여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야? 수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수진을 소개할 용기가 날까? 수진 쪽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에 내려간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 꺼내셨어. 나 솔직히 말할까 봐의 수경은 위로했다. 천천히. 우리 함께라면 돼. 봄이 오자 벚꽃이 피었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돗자리에 도시락을 펴고 수진의 제주 김치찌개와 수경의 샌드위치. 이게 행복이야. 수진이 웃었다. 수경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원히 이렇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의 전화가 왔다. 수경아.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예슬이랑 바람 피운 거 다들 알게 됐어. 민준 오빠가 이혼 소송 걸었대. 수경의 머리가 하얘졌다. 민준의 결혼, 그 결혼식에서 만난 수진. 모든 게 연결됐다. 예슬이는 준호와의 불륜으로 민준을 배신했다. 뉴스가 퍼지자 가족이 난리였다. 부모님이 수경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집안이 엉망이야. 너라도 정신 차려서 결혼해. 수경은 수진을 만났다. 이게 우리 만남의 시작이었어. 수진이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그 위기는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수경은 민준을 위로했다. 오빠, 예슬이 언니는 잘못했지만 사랑은 다시 올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대로 할게. 수경은 용기를 냈다. 오빠, 나 여자랑 사귀고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안아주었다. 언니 행복하면 돼. 가족이니까. 수진도 제주 가족에게 고백했다. 엄마의 침묵 후 내가 행복하면 그 말 이 두 사람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수진의 카페가 재정난에 빠졌다. 코로나 후유증, 임대료 인상. 파산할 것 같아. 수진의 절망. 수경은 모든 걸 걸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카페를 돕기로. 함께 하자. 우리 꿈이잖아.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수진의 카페 제주바람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빚이 쌓였다. 수진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울었다. 수경아, 나 포기할까 봐의 수경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안 돼, 이 카페는 내 꿈이야. 제주 바다처럼 포기하지 마. 오수경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대출을 갚았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온라인으로 제주 특산물 팔자. 내가 디자인할게.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수경의 그래픽으로 만든 웹사이트, 수진의 손맛 담긴 제품. 제주 흑돼지 젤리, 감귤잼 SNS에 올리자 반응이 왔다. 홍대 카페, 제주 맛 제대로 리뷰가 쏟아졌다. 카페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수경의 피로가 쌓였다. 수진아, 나 한계야. 어느 날 수경이 쓰러졌다. 병원에서 탈수증 진단. 수진이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어? 그 사건은 그들에게 교훈을 줬다. 서로를 더 아껴야 해. 수경이 말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로. 수진의 고향. 비행기에서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 바다 보고 싶었어.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수진의 집, 작은 마을. 엄마가 문을 열었다. 수진아, 이쪽이 수경이. 따뜻한 미소. 저녁상에는 고등어구이, 흑돼지, 갓김치. 제주 음식, 맛있게 먹어요. 엄마의 말에 수경은 감동했다. 바닷가 산책 중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우리 인정해줬어. 처음엔 놀라셨지만 수경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나도 부모님께 말할게. 제주에서의 나날은 낙원이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 보기, 우도 자전거 타기. 이게 우리 미래야. 수진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귀환 후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수경의 부모님. 누구야? 그 여자, 아버지의 호통. 어머니의 눈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혼해. 수경은 무너졌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수진이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수경의 우울증이 시작됐다. 직장 복귀 후 디자인 작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 왜 이렇게 약해? 수진은 매일 카페에서 기다렸다. 오늘은 어때? 하지만 수경의 미소는 희미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민준의 이혼이 마무리됐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언니, 힘내. 가족은 항상 내 편이야. 민준의 말에 수경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빠,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수진이는 제 인생이에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아버지의 한숨. 조심해. 세상이 아직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날 수경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을 안았다. 이겼어. 우리. 하지만 진짜 시련은 수진에게 왔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했어. 카페 앞에서 무릎 꿇은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수진은 동요했다. 준호야, 끝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과거의 안정된 삶, 가족의 기대. 수경에게 말하지 않고 준호와 만났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커피숍에서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예슬이랑은 실수였어. 너만 사랑해. 수진은 갈등했다. 수경이는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반항. 그녀는 수경과의 키스 장면을 떠올렸다. 남산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하지만 준호의 안정감도 버릴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은 수경에게 고백했다. 준호가 왔어. 만나봤어.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확신하고 싶었어. 수진의 변명. 하지만 수경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너 나한테도 확신 없었어. 그날 수경은 사라졌다. 핸드폰을 껐다. 수진은 미치도록 찾았다. 한강, 카페, 남산. 수경아, 밤새 울며. 다음 날 수경의 메시지. 혼자 생각할 시간 필요해. 수진은 무너졌다. 내가 배신자야. 그녀는 준호에게 단호히 말했다. 끝이야. 영원히. 그리고 수경을 기다렸다. 수경은 제주로 도망쳤다. 수진의 제안으로 간 고향. 이제 그녀의 피난처. 바닷가 펜션에 머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왜 또 이런 아픔, 은비의 이별, 이제 수진의 배신. 사랑은 항상 떠난다. 수경은 핸드폰을 켜지 않았다. 대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수진의 미소, 손길. 하지만 페이지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수진은 서울에서 미쳐갔다. 카페를 문 닫고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형부, 수경이 어디 갔을까요? 민준이 제주를 추측했다. 언니, 제주 좋아하잖아. 수진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마을을 헤매며 찾았다. 수경 씨 봤어요. 어부 아저씨가 가리켰다. 저 펜션에 젊은 여자가 혼자 있더라. 수진은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수경아. 나야. 문이 열리고 수경의 창백한 얼굴.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 수진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끝났어. 너만 사랑해. 수경의 눈물이 흘렀다.
믿을 수 없어. 또 상처받을까 봐이 수지는 안아들었다. 증명할게. 평생 그날 밤 그들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의 고백. 난 무서웠어. 세상의 시선, 가족.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수경은 용서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라면 제주에서의 며칠, 그들은 치유됐다. 바다에서 수영, 성산에서 등반. 이게 우리 재탄생이야. 수진의 미소. 귀환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카페를 확장했다. 제주 바람이 체인으로. 수경의 디자인, 수진의 요리. 성공이 따랐다. 하지만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수경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진단. 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수경아, 미안했다. 내 삶 존중할게. 수경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 수진이 병실을 지켰다. 시아버님, 제가 돌볼게요. 가족이 하나 됐다. 어머니가 수진을 안았다. 딸처럼 대해줄게. 겨울,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민준의 새 결혼식에 초대됐다. 이번엔 작은 예식장. 신부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 언니, 수진이 축하해. 민준의 미소. 수경과 수진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게 사랑의 결실이야.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복수심으로. 그는 SNS에 수진과의 과거 사진을 올렸다. 배신자 여자 악플이 쏟아졌다. 카페 손님이 줄었다. 수진이 무너졌다. 다 내 탓이야. 수경은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 소송. 우리 사랑 지킬 거야.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의 지지가 쏟아졌다. 소송은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 준호는 패소, 사과문을 발표했다. 카페는 오히려 유명해졌다. 지지해요. 팬레터가 쌓였다. 수경과 수진은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LGBT 커뮤니티가 그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봄, 벚꽃 아래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작은 반지 교환. 가족이 모였다. 민준, 부모님, 제주 엄마. 축하해. 눈물과 웃음. 수경은 생각했다. 수년간 포기했지만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꿨어. 시간이 흘러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됐다. 제주 지점까지.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지은이. 엄마들, 사랑해. 지은의 말에 눈물이. 수경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수진의 요리책이 베스트셀러. 노을 진 한강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에 사랑을 되찾았어. 나도. 내가 내 빛이야. 바람이 불고 별이 떴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밤하늘처럼 영원했다. 결말은 인상적이었다. 수경의 아버지가 회복됐다. 손녀 예쁜의 가족 모임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됐다.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라 안아줄 게였다.